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어스라이즈로 발매된 RC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일단 RC는 트랜스포머 더 무비에 첫 등장한 여성형 트랜스포머인데요. 원작에서는 약간 싸움도 잘하고 다른 동료도 잘 챙겨주는 누님 캐릭터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어스라이즈 버전은 역시 그 전에 리뷰했던 다른 어스라이즈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G1 시절의 모습을 잘 오마주한 모습인데요. 과연 제품이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RC의 비클 모드입니다. RC의 비클 모드는 딱히 원본이 되는 차량은 없고 SF적인 오픈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SF적이고 굳이 따지면은 사이버트로니안 버전의 비클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모습은 굉장히 납작하고요. 앞모습으로 보면은 역시나 납작합니다. G1 때 등장했던 RC의 비클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긴 한데요. 제 거는 안타깝게도 불량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런 식으로 바퀴가 약간 반투명한 바퀴가 있는데 제 거는 여기가 빠져 있어요. AS 보내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일단 냅뒀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뒤집어 본 김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좀 이제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일명 쉘포머라고 하죠. 꼭 관짝에 들어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홍색의 비클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정면에 이런 식으로 오토본 마크가 있고 여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그 차량 시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리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누가 탈까요? G1 때는 여기 이제 스파이크 위키나 다른 인물들이 탄 모습도 있었는데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어 보이죠. 이런 모습이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홍색 바탕에 하얀색 도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도색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따로 미스난 것도 없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이긴 하네요. 어쨌든 약간 SF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한 손에 싹 들어오는 그런 비클 모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는데 RC의 무기 중에 하나인 피스톨이 있어요. 피스톨을 이쪽에다가 이제 고정시킬 수 있도록 비클 모드 때 켜놓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만 살짝 주면은 쉽게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QA가 조금 덜 된 느낌이긴 한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도색 미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보색이 뭉친 것처럼. 그래서 RC를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그 박스를 열기 전에 이런 부분에 바퀴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도색이 미스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모드일 때도 불량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거는 변신을 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쉘포머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갑니다. 근데 변신을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바닥에 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요. 어쨌든 비클 모드는 이런 모습. 자, 비클 모드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니 바로 RC를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죠. RC 트랜스폼.
먼저 RC의 이 뒷부분 아래쪽 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죠. 다리를 이렇게 펴주도록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핀 상태로 잠깐 두고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 차량의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분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그 허리 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뒷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 다리 쪽으로 와서 이 부분을 잡고 반대로 돌려주고 발을 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발을 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하반신은 완성. 자연스럽게 팔도 나오게 되죠. 이 상태로 잠깐 두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안쪽에 굉장한 몰딩이 있죠. 이 부분, 이 옆부분이죠. 이제 차량의 옆부분을 접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먼저 살짝 들어서 앞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인트 구멍이 있고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겹쳐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힌지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접어주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고 여기 돌기가 있죠. 이 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잘 고정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오고 보시면은 아직은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뒤로 빼주면은 이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옆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완전히 등짐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내려주실 때 보면은 그냥 고정핀 없이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반대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피스톨을 손에다가 쥐어주면은 완성! RC의 로봇 모드입니다. 프로포션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약간 쉘퍼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그 로봇 그 생김새가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다 보니까 등짐은 살짝 많아져도 로봇 자체의 프로포션은 생각보다 원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 RC도 그런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상체부터 한번 보죠. 굉장히 얼굴이 이쁘네요. 원본 그 G1 시절의 RC보다 훨씬 더 갸름하고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헬멧 같은 모습인데 롤빵머리 같죠. 실제로 트랜스포머 원작에서 약간 사람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머리가 스타워즈의 그 레아 공주 같은 그런 머리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몸통도 볼륨 있는 모습으로 잘 표현되었고요. 가슴 부분에 오토본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죠. 허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스커트와 허벅지도 굉장히 육감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굉장히 얇실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날렵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스라이즈 제품군답게 사방에 이런 식으로 몰딩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복부 쪽이나 허벅지 그리고 다리에도
세세한 몰딩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심지어 다리에도 이런 식으로 몰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역시나 안타까운 건 쉘포머라 그런지 이 거대한 등짐 이 등짐이 생각보다 살벌합니다. 그냥 차체가 통째로 들어가 있죠. 어휴 세상에. 자, 이 상태에서 잠깐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머리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난 자유롭게 360도로 회전이 되긴 하는데 워낙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지 빙글빙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 상태까지만 고정이 되고요. 팔은 동그랗게 이렇게 360도로 회전은 가능한데 뒷짐이 워낙에 커서 완전히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 정도까지 완전히 올라가죠. 어깨에 뭐 장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축대로 완전히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90도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접히죠. 거의 이중관절급으로 완전히 접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접히고요. 손은 뭐 따로 돌아가는 부분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축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는 여기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이제 고관절은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스커트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 정도까지, 딱 걸리는 부분이 좀 있죠. 뭔가 발레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뒤로 올릴 수가 있고요. 옆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 이 스커트의 여기 이 허벅지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축관절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360도로 회전이 됩니다. 잘 돌아가죠. 자, 그리고 무릎 관절, 무릎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변신 기믹 덕분에 완전히 접힙니다. 어찌 보면은 그 RC의 그 굉장히 날렵한 부분을 많이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히고요. 발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발에도 역시나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 RC는 새로운 기믹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하스브로에서도 등짐이 좀 신경이 쓰였는지 등짐을 분리할 수 있는 기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고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스위치 같은 게 있죠. 이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 아래로 빼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잠깐 RC를 여기 옆에다 두고, 이 부분이 이제 호버보드가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돌려서 아래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펴서 여기까지, 좀 부러지는 소리가 나죠.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펴주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펴주도록 합니다. 반대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펴주면은 호버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버보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는데, RC의 발을 보면은 여기 양쪽에 조인트 구멍이 있죠. 구멍을 여기다가 결합을 시키면은 이렇게 반대쪽도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호버보드 탑승 완료입니다. 하스브로가 어떻게든 이 등짐을 써먹으려는 의지가 보인 것 같네요. 총을 여기다 두고 뭔가 호버보드보다는 약간 트로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고정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RC가 호버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나쁘진 않네요. 어쨌든 가동 기믹과 이런 호버보드 기믹을 써서 액션을 취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먼저 1대144 HG 컴프라, 그리고 보이저 사이즈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1대100 사이즈의 건담. 이렇게 보면은 일단 디럭스 클래스라서 그런지 HG 1대144 건프라와 거의 동일한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스라이즈 RC 리뷰였습니다. 일단 어스라이즈 제품군답게 지원 시절에 있었던 캐릭터들을 현대로 가져오면서 원본은 그대로 살리고 또 재해석까지 잘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 RC는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 어쨌든 소체 자체는 되게 RC답게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전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